아기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죽여 듣던 유가족 입에서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외침이 나왔습니다. 6살 아이가 네. 이제 대낮에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사망을 했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분노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운전치사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로 기소가 됐던 그런 사안이고요. 네. 이 사람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를 함부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 가로등에 받쳐서 이제 아이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민식이법이라 그래가지고는 그때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제 가중이 됐는데 양형 기준에 보면은 가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법정형과 그다음에 그 우리 일반이 느끼는 어떤 체감 기준과 그다음에 양형 기준상의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검찰은 10년을 구형을 했고 법원은 8년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양형 기준에 비추어 보면은 재판부의 그런 그 판단이 뭐 심하게 감경이 된 거다.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체감 온도라든지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리고 재판부가 이렇게 8년형을 선고한 배경, 이유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당시 CCTV 화면 모습 충격적이죠. 네, 이 음주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네. 그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모군의 머리를 친 겁니다. 여기가 햄버거 가게 앞이었고 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이 두 아들들을 두고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서 포장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아이들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네. 자신만 들어가서 이제 이걸 사고 있었는데 형이 그 사건 당시에 이 6살 아이의 형이 또 바로 옆에서 이 동생의 참변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운전자 A씨가 조기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지 않고 또 술을 마시고 낮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 이렇게 사고를 낸 건데 아니 코로나19로 이렇게 다들 조심하고 있을 때 조기 축구를 하고 또 낮술을 마시고 또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이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는 와중에 여기 스키드마크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냥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고서 들이받은 겁니다. 이런 전후 사정이 이거 뉴스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케 하고 있습니다. 근데 8년형을 선고한 재판부 이 판결 그 이유를 보면은요. 가해 차량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 다 가입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반성문 거듭 제출했다. 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이 사람이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가중 사유가 됐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에서 형을 선고를 할 때는 이 양형 이후에 이 사람이 향후 또 이런 사건을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들을 보는데 반성문을 내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감경 사유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성문 하나 낸다고 무슨 감경 사유냐 그렇게 우리가 또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재판부는 변론 전체에 걸쳐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재판을 임했는지 또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두루 보기 때문에 감경 사유로 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양형 기준으로 볼 때 8년은 이 재판부에서 그 권고형이기는 하지만 선고할 수 있는 형 중에 최대형을 선고를 한 거예요. 물론 네. 더 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상당히 고심은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유가족은 어떻습니까? 양형 기준이 8년이 권고치는 맞는데요. 권고치 안에서 최고형 내린 거 뭐 고심한 것까지 다 알겠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양형 기준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으로 구형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거는 당연히 남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선고가 나오자마자 이 아이 엄마가 법정에서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끝없이 일어나는 사망사고로 피해 가족이 얼마나 크나큰 고통과 절망을 느끼면서 사는데 우리는 평생 무기징역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처벌이 좀 약하기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창창하게 살 날이 많았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8년이라는 선고받고 자동차에 보험이 가입됐다, 반성문을 썼다, 몸이 아프다, 그런 걸 어떻게 2년을 더 삭감해주고 더 높이질 못한 망정,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이렇게 음주운전이 예방이 안 되는 게 이런 판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판부와 사법부의 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가해자가 거듭 사과했다는 점도 들었는데 유가족에 따르면은요, 가해자가 구속 전에 장례식장에 사과하러 와서 술 냄새를 풍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항소하게 되면 형량이 좀 늘어날까요?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그 검사가 구형하는 기준이랑 법원이 그 선고를 하는 기준은 또 다르거든요. 법원의 양형 기준하고 상관없이 그 검사는 더 높게 구형을 할 수도 있고, 판사도 사실 양형 기준과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권고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높은 형을 선고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판결 이유에서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시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보통 10년 구형에서 8년 선고가 나보면 검찰 내부 기준상 항소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항소를 한다고 해가지고는 반드시 이렇게 형량이 낮아지는 거는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